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내 몸의 온도를 1도만 올려도 내 몸이 산다 라는 말이 있죠.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몸이 달라지고 건강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의 온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열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근육을 키워서 체온을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몸이 냉한 것을 여러 질환의 원인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2가지씩의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한설입니다. 찬 기운으로 인해 생기는 한설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설, 찰 한자를 쓰고 설사를 하는데 차서 냉해서 설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사를 하면은 지사제를 쓰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한설이다, 열설이다, 식적설이다, 담설이다 이렇게 설사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설사의 원인이 반드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배가 차거나 장이 차서 오는 그런 사람들의 설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가 냉하면 장도 율동을 잘 안 하고 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설사를 자주 하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설사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팔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피곤하고 맥을 못 추죠. 힘이 없다고 그래요. 피곤하다고 그래요. 귀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관절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그럴 경우에 어깨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허리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배를 따뜻하게 해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 바로 설사도 멈추고 소화도 잘 되면서 기타 어깨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무릎이 아픈 이런 현상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냉에서 설사가 나가면 진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관절 마디들이 아프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절 마디가 아프면 진통제 쓰잖아요. 이럴 경우는 진통제로 듣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설사가 나는 것을 막아줘야, 치료해줘야 바로 진액이 충만돼서 관절에 진액이 충만돼서 관절 아픈 통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왔는데도 한설을 치료해 주니까 이 관절의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신의 균형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거와 동반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설의 원인은 선천적인 요소가 가장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배가 차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선천적인 요소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찾아야 한설의 원인, 배가 찬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찬 것이나 센 것을 많이 들어도 설사를 안 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가 선천적으로 찬 사람, 위장이 선천적으로 찬 사람은 조금만 차게 된다든지 조금만 생냉물을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냉한 체질은 한설이 잘 생기는 체질이 선천적으로 배가 냉한 체질인데 얼굴이 함한 체질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볼록렌즈처럼 돌출해 있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눈이 쑥 들어가고 함해 있어서 턱이 좀 약간 나오고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조금 나오는 이런 형이 있습니다. 이걸 함한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배가 찬 사람이고 한설의 증상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손발이 냉한 경우. 손발은 비위에 속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손발이 찬 사람은 비위가 찬 거고 위장이 냉한 사람들입니다. 또 입술이 푸른 사람. 금방 얘기한 손발이 냉한 사람의 경우에 보면 요 어제라는데 여기가 풀어요. 그런데 입술이 푸른 것도 배가 찬 사람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먹지요. 코로 공기를 마시죠. 그런데 입술이 푸른 사람은 바로 배가 냉한 사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입술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죠. 어떤 때는 생식기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생식기의 상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이 푸른 사람은 바로 냉도 좀 많은 편이고 생리도 불순하고 배가 차서 배가 자꾸 나오고 엉덩이가 커지고 허벅지가 굵어져요. 그게 바로 차서 부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생긴 배꼽. 못생긴 배꼽? 그럼 잘생긴 배꼽도 있나요? 있어요. 어떻게 생긴 게 잘생겼느냐? 한번 배꼽을 보세요. 배꼽을 보면요. 배꼽이 이렇게 해서 쏙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잘생긴 배꼽입니다. 못생긴 배꼽은 어떻게 생긴 거냐? 요게 배꼽이 이렇게 거의 없으면서 어떤 경우는 요게 이렇게 돌출돼서 좀 나오는 배꼽. 이게 못생긴 배꼽이에요. 이런 배꼽은 바로 배가 차고 장이 찬 사람이에요. 이렇게 배꼽이 생겼으면 바로 한설의 증상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배꼽의 주변에 뭐가 튀어나왔었는데 지금은 괜찮다. 그건 바로 내가 생활을 잘하고 몸이 건강해져서 배꼽이 정상화된 겁니다. 배꼽도 변하니까요. 얼굴 모습도 변하죠. 사람이 지질공상으로 살고 정말 힘들게 살고 이런 사람의 얼굴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얼굴이 자꾸 변해갑니다. 주변 환경이라든지 내 마음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해가요. 배꼽도 마찬가지예요. 못생긴 배꼽이었다가 잘생긴 배꼽으로 변해요. 생활을 잘하면. 코가 길고 내려먹은 생김새. 코가 짧은 사람이 있고 코가 이렇게 내려먹은 사람이 있는데 코가 내려먹은 사람이 바로 한설이 잘 생길 체질입니다. 손발이 찬 사람이 왔어. 근데 설사를 한대. 이거는 한설입니다. 그래서 한설은 이중탕, 가미방,
또는 부자온중탕 같은 거를 쓰면은 아주 잘 됐습니다. 심지어는 한서를 치료해 줬더니 피부병까지 난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가 얼룩얼룩 변해가고 벗겨지는 것 같이, 말하자면 페인트 칠하는데 페인트 벗겨지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백반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치료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와 같이 한설은 설사 중에서 배가 냉해서 오는 설사입니다. 또는 찬 거, 날 것을 잘못 먹어서 오는 설사입니다. 한설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한설을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주면 그거와 연관되는 전신의 증상들이 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첫 번째 주제로 한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몸이 냉해서 오는 질환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몸이 냉해서 오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이번 사례는 대변이 묽은 것을 치료해 줬더니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는 65세 여성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젊어서 배꼽 주변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배꼽 주변이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배가 차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분은 턱이 약간 나오고 얼굴이 함한형이었는데, 얼굴이 함하다는 것은 몸이 냉해서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다는 뜻이고, 맥이라든지 주변의 증상을 보고서 한설로 판단해서 치료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분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관점에서 아마 봐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네, 물론 이제 이분이 대변을 하루에 3번 보는 증상도 있었지만 피로를 많이 느끼는데, 특히 봄만 되면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가듯이 힘이 없다. 발 뒤꿈치가 아프다. 윗배가 헛배 부르듯이 불러오른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셨는데요. 박사님께서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을까요?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서 주먹만하게 배꼽 주변에 뭐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었고, 실제로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과 난관 수술 후 배꼽 주변에 진물이 났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배가 차서 여러 가지 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턱이 약간 튀어나온 이런 형은 바로 얼굴이 함한 형인데, 이런 것을 보아서 한설이라 판단돼서 감히 이중탕을 세제를 투여 후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점에서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박사님의 진단과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대변이 묽게 3번 정도 봤었는데 대변이 정상화되었고, 대변을 정상적으로 보니까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여기저기 몸이 아팠던 게 저절로 좋아지면서 마음이 안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몸과 마음이 안정적으로 일치돼서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 뒤꿈치가 아파서 이런저런 치료를 많이 했으나 잘 안 됐는데, 이런 증상도 저절로 없어지니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육신이 편안해지니까 정신적으로 편안해지면서 피로가 확실히 덜하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참 다행이네요. 이렇듯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의학적 치료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근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희망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한의학 관점에서 볼 때의 폐장, 폐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폐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보고 병을 치료한다. 이런 뜻입니다. 폐를 하늘에서는 조로 봅니다. 조한장기예요. 땅에서는 금으로 봅니다. 쇠금자죠. 오색에서는 흰색입니다. 말하자면 피부가 하얀 사람이 환자가 왔다. 그러면 폐에 관련된 병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오규에서는 코에 해당됩니다. 코가 크냐, 코가 작으냐. 또 콧구멍이 크냐, 콧구멍이 작으냐. 콧구멍이 큰 사람이 기침을 많이 할까요? 작은 사람이 기침을 많이 할까요? 큰 사람이 많이 합니다. 잘 아시네요. 큰 사람이 기침을 잘해요. 이 콧구멍은 폐의 구멍도 되지만 방광의 구멍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볼 때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은 방광에 이상이 있어서 오줌소태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폐로 보고 어떤 때는 방광으로 보느냐. 그래서 한의학에는 폐방광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제가 한의학 관점에서 본 폐장 이랬잖아요. 한의학에서는 폐와 방광을 같이 봐요. 이마를 예를 들면 이마에 주름이 많다. 폐가 나쁜 거예요. 호흡기와 연관돼서 병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마가 넓다. 방광이 약한 거예요. 폐의 방광이에요. 그래서 폐와 방광은 연관돼서 병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한의학 관점에서 폐장은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여러 가지 병들이 올 때 폐와 관련된 병들은 기침뿐만 아니라 숨찬 천식뿐만 아니라 피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치료할 때 이러한 관점이 있어야 이런 관점에서 치료해야 그 병이 치료가 됩니다. 오변에서는 기침입니다.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입과 눈은 움직여요. 코와 귀는 안 움직여요. 말하자면 요거는 동하고 요거는 정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호흡기가 약한 사람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규에서는 코, 오변에서는 기침. 10년 동안 기침을 했는 사람이 왔어요. 10년 동안을 기침했는데 안 나. 근데 탁 들었는데 보니까 코가 크면서 코가 벌렁벌렁해. 저는 기침 때문에 왔다고 그러니까 코를 먼저 본 거예요. 기침 때문에 왔다 그러면 또 이마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기침 때문에 왔다면 어깨를 또 봐야 돼요. 어깨도 폐의 분야예요.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피부가 하얗냐? 검냐? 흰색이라고 그랬어요. 흰색은 폐기가 허한 거예요. 그럼 폐기가 허하기 때문에 기침이 와서 그걸 고쳐주면 돼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왔다. 폐기가 허해서 이와 같이 같은 폐래도
보는 관점이 아주 여러 가지. 우미에서는 매운맛이에요. 어떤 환자가 왔는데 내가 입에서 매운맛이 난대. 단 것을 먹어도 맵게 느껴진대. 또 어떤 사람은 매운 맛만 먹으면 기침을 해. 매운 맛만 먹으면 기침을 해. 또 이유 없이 내가 입에서 매운맛이 난대. 근데 그 사람이 왜 왔냐면 허리 다리가 아파서 왔어요. 허리 다리가 아파서 왔는데 매운맛이 난다고 그러길래 폐정격이라는 침을 놨더니 허리 다리 아픈 게 없어졌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본 폐장입니다. 오지에서는 걱정이에요. 살결이 하얀 사람이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이마에 주름 많은 사람, 콧구멍이 큰 사람, 코가 큰 사람, 목이 짧고 어깨가 넓적한 사람, 걱정 근심이 많아요. 괜히 걱정하고 괜히 우울해해요. 또 냄새에서 비린내나. 뭐든지 갖다 물도 마시다 비린내가 난다고 그래. 내가 맡아보니까 전혀 아닌데. 그거는 폐가 나쁜 사람. 이런 맛 가지고선도 진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호흡기가 약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이구나. 또는 후천적으로 섭생을 잘못해서 호흡기, 폐가 약해졌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복숭아 있죠. 해당 과일이 복숭아인데요. 복숭아만 먹으면 알레르기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고쳐요? 이럴 때 바로 폐를 좋게 해주는 침을 놓거나 한약을 쓰면 복숭아 알레르기가 없어집니다. 알레르기라는 건 뭐냐? 원인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복숭아만 먹으면 알레르기 생긴 사람은 바로 폐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폐상증이라는 게 있어요. 상이라는 게 뭐냐? 상한 거예요. 우리가 생선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못 쓰잖아요. 폐가 상하면 어떻게 해요? 폐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폐가 못 쓰게 돼봐요. 아주 곤란해요. 몸이 찬 사람인데 찬 것을 마시면 폐가 상해요. 너무 덥다고 그냥 찬 것을 빨컥 들이키면 안 돼요. 특히 새벽에 찬물 먹는 사람들, 호흡기가 약한 사람이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실온의 물을 마시는 게 좋고요. 더 좋은 방법은 쌀미음을 끓여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쌀미음이에요. 쌀미음을 연하게 끓여서 잡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심폐기능, 엔진이 좋아지고요. 위장도 편안해지고요. 하루 종일 상쾌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보호하는 힘이 적지 않다고 그랬어요.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침에 찬물 드시지 말고, 특히 피부가 하얀 사람이라면 찬물 드지 말고 쌀 미음을 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찬 것을 마시면 폐가 상해버려요. 폐가 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식, 기침, 어깨 아픔, 허리 다리 아픔 다 나타나요. 마음이 우울하고 맨날 울라고 그러고 울적하고 다 그런 거예요. 조금만 모이면 재채기 하고 조금만 모이면 땀 많이 비오도 틀리고. 폐가 상한 자가 너무 피로하게 하면 기침을 하고 피를 뱉어요. 배낭간에 피가 토해서 가보니까 검사상에 아무것도 안 나온대. 몇 개월 있다 또 와서 검사해래요. 검사하면 뭐 해? 폐 상한 자가 피로해서 나타나는 건데 뭐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열이 상초에 있으면 기침하면 폐위라는 건 폐가 위축되는 거예요.
폐는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이라고 그랬는데 폐는 금이라고 그랬는데 금이라는 건 뭐예요? 쇠예요. 쇠에 열을 가해봐요. 우그러들잖아요. 그거 폐위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폐가 위축돼 보세요. 들어놓지도 앉지도 못하고 숨차고 막 난리가 나요. 특히요,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잖아요. 특히 살결이 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오늘 폐에 관련되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특히 그런 사람들이 가장 취약합니다. 폐의 병증, 피부의 통증, 피부가 아리듯 칼로 베는 듯 따끔따끔 통증이 와요. 열이 확 났다 식었다 그래요. 으쓱 추웠다가 열이 났다 그래요. 상기, 열이 확 오르면서 숨이 차고 땀이 막 나요. 또 폐병증, 어깨와 등이 아파요. 어깨와 등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폐가 나빠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꽁무니뼈, 허벅지, 무릎, 넓적다리, 장단지, 정강이, 발이 아픈 거. 좌골식인통이라고 그랬죠. 허리 디스크라고 그랬죠. 근데 호흡기에서 오는 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살결이 하얗고 어깨가 두툼하고 코가 크고 콧구멍이 벌렁거리고 콧구멍이 크고 이런 사람들, 이마에 주름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허리 다리가 아파도 폐와 연관되는 거예요. 허하면 기운이 없고 호흡을 이어가기 어렵고 귀가 먹어서 배란 가네. 그런데 보니까 살결이 하얘. 아, 이거는 폐와 관련된 거예요. 목구멍이 말라. 폐가 약한 사람. 내외증. 배꼽의 오른쪽에 동기가 있으면 이거는 폐와 관련된 병들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동기라는 건 뭐냐? 배꼽 오른쪽에 배꼽에 약간 오른쪽. 배꼽이 있으면 오른쪽에 폐이고 왼쪽은 간이에요. 얼굴이 희고 재채기를 자주 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울고 싶어하고. 고대 외증은 그렇습니다. 폐병이 허실. 폐가 허하면 숨이 잘 통하지 않고 기운이 없고, 폐가 실하면 숨이 차고 가슴이 그득하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숨을 쉽니다. 폐병이 어느 때 심해지느냐? 바로 여름에 폐병 환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겨울에 낫는다. 한낮에 심해진다. 폐에 도움이 되는 인삼차, 오미자, 호두, 우유, 복숭아, 달걀, 흰자위가 폐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음식이자 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의 관점에서 보는 폐는 다른 의학에서 보는 폐와 많이 다르다. 그래서 한의학 관점에서는 생긴 대로 병연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 나타나는 증상, 성정, 피부의 색깔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이게 과연 폐와 연관된 병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폐장에 대해서 박사님의 강의 듣고 왔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께서 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 몸에서 폐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박사님, 폐 건강에 대해서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네, 12살 어린이가 내원했는데 숨이 차면서 이상하게 어깨가 아파서
각종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고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12살이면 아직 어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환자의 생긴 모습은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생긴 모습이 병의 원인을 찾아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어린이는 진찰을 하면서 코를 봤는데 코가 벌렁벌렁거리는 이러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호흡기 계통하면은 코를 지칭하기 때문에 코를 살펴본 것입니다. 코는 폐에 속하고 코는 움직이지 않죠. 눈과 입은 움직이는데 코하고 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코가 벌렁거리는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흠으로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어린이 어떤 증상을 호소하던가요? 네, 이 어린이가 숨이 차고 어깨가 아프다는 것이 바로 코를 벌렁거리는 것이 연관됩니다. 바로 코를 벌렁거린다는 것은 콧구멍이 이게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여기가 벌렁벌렁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요. 이런 아이들은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러는데 이 어린이가 숨 차는 현상, 어깨가 아픈 거, 어깨는 폐의 분야거든요. 또 땀을 흘리는 거, 이 땀을 흘리는 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폐가 허해도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생긴 모습과 체질 그리고 숨 쉴 때 코를 벌렁거리는 것은 폐의 기운이 약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숨이 차고 어깨가 아픈 것으로 판단해서 보페산이라는 한약을 투여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페산이라는 한약을 투여하고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보페산이라는 약은 폐가 허할 때 쓰는 약입니다. 폐가 허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잘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어린아이는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오죠. 그때 숨이 차는 증상도 있을 수 있고 기침하는 증상도 있을 수 있고 감기가 떠나가지 않는 이런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조금만 움직이면 땀을 많이 흘린다고 그랬는데 그 땀을 흘리는 이런 현상이 바로 호흡기와 연관되는 현상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땀을 흘리고 나면 감기가 들고 감기가 들면 숨이 차거나 기침을 하고 이 감기가 떠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폐가 허한 것인데 그런 폐가 허한 현상은 콧구멍이 벌렁거리는 이러한 현상으로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고 증상도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폐가 허한 것이라 판단되어서 바로 보페산을 투여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고민 사연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건강 고민 전해주신 시청자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오영석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 오영석입니다. 얼마 전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좋지 않아서 태어나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다른 곳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초기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어머니께서는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느냐며 걱정이 태산이십니다. 아직 미혼이라서 장가도 가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직업상 새벽에 끝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엄청 허기가 지거든요. 집에 오면 편의점 인스턴트 음식들을 먹고 자곤 했는데 그래서인지 살도 3년 전보다 10kg 가까이 찌고 이런 이유로 당뇨가 온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초기 당뇨라고 해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방 치료도 가능한지요? 네, 젊은 나이인데 초기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들은
의학에 대한 상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병명을 들으면 상당히 당황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나 병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개선해 주면 내 몸은 저절로 정상화돼 가는 것이 바로 의학적인 것인데, 내 몸인데, 사실 이분은 아직 젊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아요. 지금 배란간에 체중이 10kg 가까이 늘었으니까 모든 조화가 깨진 것이죠. 예전에는 살이 찌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살이 찌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지천에 쌓인 게 먹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서 섭생을 잘못해서 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뇨고, 그 다음에 혈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섭생을 잘해서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또 그 섭생을 계속 유지한다면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기 당뇨라는 그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이런 얘기지, 지금 당신 당뇨가 와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섭생에 의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조반석죽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아침은 잘 들고 저녁은 가볍게 들려는 건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침을 잘 들려는 얘기는 하루 종일 내가 먹은 것을 태워서 정말 전부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이럴 때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잘 때는 팔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먹은 것이 그대로 쌓여 있으니까 이게 살이 되고, 그게 나중에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자리에는 거의 들지 말고 죽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볍게 허기만 때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허기진다.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쌀미움 있잖아요. 이런 거 드시면 곡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허기가 지는 게 면해줍니다. 그러면 씻고 자더라도 체중도 안 올라가고 당뇨도 정상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활의 법도를 잘 지켜서 이 병을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 주신 오영성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죠.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한설과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폐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한 주 동안 건강히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